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 대구 지역구에서 좀 활동하셨으니까 이 대구시당 가지고 왜 이래요? 원래 이거 그냥 의원들끼리 합의하고 경선 안 하죠. 왜냐하면은 대구 의원들은 인선 의원으로 대강 정리가 된 것 같아요. 1차 권영진 의원도 참석한 자리에서 됐는데 갑자기 이제 권영진 의원이 시당위원장 출마 선언을 하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대구 지지율도 반토막 나고 아시다시피 민주당한테도 쥐고 있는데 시당위원장까지 싸우니까 이게 뭐 대구 시민들은 야, 저것들을 진짜 완전히 버려야 되나? 심정적으로 다 버렸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죠. 대안만 있으면은 아마 다음 지방선거 때는 무소속 돌풍이 아마 불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나갔다 그러면은 뭐 김부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싫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더 싫다. 그럼 다른 대안이 뭐냐?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만 몰라. 다음 지방선거 다 져도 아직 우리 선거는 3년 남았어.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3년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반 너가 반 죽는다. 이재명이 정치 보복 안 하겠다. 아니 오늘 구속 윤석열 대통령 재구속 2차 구속이죠. 2차 구속입니다. 2차 구속하는 걸 보라. 정치 보복 작은 다 씹어 조진다. 그러니까 당신들 그냥 뭐 나는 문제가 없으니 아마 10년 전 거부터 다 뒤질 거다. 그러면은 국정원, 검찰, 경찰의 모든 캐비넷의 자료들 다 털면은 이재명이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앉혀놓고 젊은 대표도 털면 온전할 것 같냐고 협박하듯이 그런 젊은 비대위원장한테 그 정도로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그냥 생각 자체가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도 몰라요. 국민의힘은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살더라 이거야. 고개 숙이고 딱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사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살려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살려줬는데 자기들은 고개 숙이고 있으면 산다 생각하는데 일례로 막 좋은지 봐라. 저거 지 잘 나갈 때 탈당해가지고 8년 9년 적하는데 뭐 우리가 좋은지처럼 되면 안 된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요즘 제 인기가 급상승하는 거예요. 왜? 야,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혼자 나와가지고 창당해가지고 이제 태극기를 들고 불을 지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은 어떠냐는 거야. 과연 정치인 누군가가 나서서 깃발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도 없네. 없잖아요.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내란 혐의로 막 가면은 국민의힘의 친윤은 이미 없어졌어요. 친윤은 없어지고 친권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 정치 보복이고 내란 외환 혐의가를 조사하는 게 내란 특검인데 격가지를 가지고 지금 구속을 시켰잖아요. 내란 특검이 급한 거야. 왜냐면 공범이라는 사람이 전부 입장 정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이제 윤석열도 구속시켰으니까 너것도 다 이제 마음을 빨리 다 잡고 이제 소위 말하는 거짓이라도 얘기해라.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상된 거지만은 정치 보복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보복을 하니까 아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지금부터는 조금 두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포비아가 혐오가 아니고 이제는 두려움으로 완전히 변했잖아요. 상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정치 보복. 또 문재인 때하고도 달라요. 쇼를 하면서 그 정치 보복하니까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당하는 것은 소위 우파 정치인들, 지식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걸 이제 싸우려면 지금의 이 허약한 국민의힘 가지고는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 국민의힘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면서도 그래도 뭐 8월 중순에 뭐 새 지도부가 들었으면 뭐 조금 달라지지 않겠냐, 거기까지는 지켜보자, 또 이런 마음들이 한편에 있어요. 한편에 있는데 수십 년 함께 해온 당이니까 있는데 지금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도 그렇게 여유가 없을 텐데 뭐 자꾸 혁신위를 갖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송은석이는. 원래 처음에 혁신위 만들 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예. 것 같은데, 아니 실권 없는 송은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예. 실권 없는 안철수 혁신위원장을 낳았는데 네. 45일 후에는 당대표 지도부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혁신위의 역할이 뭐냐는 거야. 그것은 그냥 집단 지도 체제, 소위 김문수라는 강력한 계파 없는 강력한 김문수 당대표에 대한 견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혁신이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실패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조정도 안 되고 예. 아무것도 안 되니까 또 순진한 건지 잘 모르는 건지 안철수라는 사람이 송원석이 친권 사람인데 친권 쌍권을 다 쳐내라 하니까 송원석은 그 쳐내면 내가 바로 잘려요.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왕따 되는데 예. 그것을 혁신위원장 맡기 전에 예. 해야죠. 혁신위원장 맡아놓고 5일 동안에 제가 안철수 의원 같으면은 예. 자 혁신위원 구성하는데 관여하지 마라. 두 번째 인적쇄신 할 거냐 말 거냐. 그럼 빤하잖아요. 그래서 안철수는 탄핵파잖아. 그러니까 탄핵 쪽은 손을 안 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국민들도 쌍권 좋아. 그것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바꿔치기 하려니까 그 문제 좋아. 그런데 친한 개들은 뭐냐 이제. 이 대통령 선거를 안 치러도 되는 이 상황에서 탄핵을 소추에 찬성했던 친한계, 또 대통령 선거 와중에서 대통령 선거 방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철수가 같이 걸어야죠. 그래야지 명분이 생기잖아요. 자기도 탄핵을 할 수 있잖아.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진 거죠. 그래서 대표로 나가버렸어요. 조경태도 출마를 했는데. 조경태는 뭐 그냥 한동훈 보호, 한동훈 나오지 마라. 내가 나가서 화살 맞든 뭐 표를 얻든 할 테니까 당신은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저 정치적 상황 변화를 보자. 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의 수천 통의 그 네. 카톡 내용은 다 언론에 다 났잖아요. 네. 그거는 언제까요? 그거 몰라서 안 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인내다. 그거 뭐 던져버리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걸 안 까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정도로 또 자기 새끼라고 품는 거야. 아하, 그래서 내가 예. 아이고 이제 됐다 그만. 이 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지금 뭘 더 주저하고 볼 거 있느냐. 이제 김문수 대표가 될 확률이 높죠, 그죠? 네. 높은데 나경원 의원은 제가 김문수 후보가 나오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가 안 나오면 나오겠죠. 그럼 나경원 그 의원이 굉장히 다코스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문수 쪽에 그렇지. 표가 가기 김문수가 때문에. 안 나오면 예. 그 표가 나경원. 그런데 이제 같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론조사에 48대 14가 다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럼 예. 한동훈은 그냥 뭐 20인데 20인가 조경태는 나오고. 뭐 그보다 훨씬 떨어지잖아요. 결국은 이 당대표 선거는 대강 정리가 되는데 네. 이제 윤희숙 그 행태가 네. 지난번 그 경선 후보 교체 그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근데 그럼요. 예. 혁신위원장 된 사람한테 제가 이런저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단지 네. 하나 김문수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이재명 정권이 이제 상권을 다 장악했잖아요. 그 다음에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네. 스스로 다 왼쪽으로 기우는 사람도 많은 상황인데 네.
강력한 단일 지도 체제로 대응하지 않으면은 견제도 안 되고 투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 1년 사이에 지방선거 1년 사이에 모든 거 마무리하고 짧게는 6개월 안에 장기 집권 프레임을 다 마련할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 떠들기라도 떠들어야 되는데 떠들 사람이 없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김문수 당대표가 될 경우에 고민을 할 거예요. 하나는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류의 사람을 다 솎아내고 그냥 갈 거냐. 그렇지 않고 거대 반 이재명 전선을 지금 진짜 빅텐트를 쳐서 반 이재명 전선에 빅텐트를 쳐서 갈 거냐. 네.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로 국민의힘을 해체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당을 창당할 거냐. 이런 순서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파 국민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까지 김문수 당대표가 해나가는 그런 혁신, 저는 혁명적 사고를 가진 혁신을 해야 된다. 네. 그거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좀 있다. 그럼 그게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마지막 기회. 그게 뭐 길지도 않아요. 8월 달에 되면은 올해 안에 대강 정리를 해야지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그때까지 뭐 친한계가 떠들고 뭐 당권파들이 친윤계는 이제 없습니다. 용어 조정을 좀 해야 돼. 친윤계는 없습니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우리 표현하면 당권파. 네네. 그다음에 친한계. 요 둘이가 지금 싸우잖아요.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김문수라는 사람이 20% 말해서 41.15%까지 올렸기 때문에 국민 지지는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황골 탈퇴의 새로운 네. 정당을 만들면은 다음 지방선거에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서로 간에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하면은 그것은 지방선거도 어렵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 우리 댓글창이나 자유파 여론 중에는 이 김문수도 최근에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못 믿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김문수라는 사람은 좀 독합니다. 독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탈국민의힘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는 솎아낼 거냐. 소위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정리할 거냐. 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픽텐트를 쳐서 다 몰아놓고 칼을 들고 개혁할 거냐. 뭐 이 부분 아니겠어요. 네. 그것은 뭐 김문수 선배의 정치력이다. 저는 그래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뭐 마음에 안 들죠. 뭐 이준석, 한동훈 다 가자.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 공화당 조은진은 뺐어. 그것도 아니지. 그렇지만은 지켜보자. 예. 그리고 정 안 되면은 그때는 국민들 스스로가 대구에서부터 네. 국민의힘을 버린다. 왜냐 그러면요. 지금 제가 대구 가니까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 가니까 뭐 난리야. 왜 그러냐. 야, 어떻게 그렇게 8, 9년을 싸웠냐. 우리 공화당이 뭐 돈 문제가 있습니까? 구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8, 9년을 당비만 받고 후원금만 받고 했잖아요. 그거는 회계 보고를 해야 되고 회계사 네. 정리를 해야 되고 그걸 선관위에다가. 선관위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박찬대가 야 못됐어. 이제 보조금 안 준대. 글쎄. 네. 탄핵 관련된 정당은 보조금 안 준대. 아니 걔도 밥그릇은 안 건드리는데. 그러니까 보조금 안 주면 국민의힘 한 달도 못 견뎌요. 글쎄 말이에요. 그 국민 속으로 야 너 국민의힘 너가 국가 보조금 안 받고 한 달 견뎌봐. 우리는 9년을 견디고 있는데 국가 보조금 한 푼 없이 9년을 하고 있는데 너가 한 달 버틸 수 있느냐. 그래야지 알아요. 이게 국가 보조금 없이 당원들의 당비 후원금 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네. 단지 야 이것들이 위헌 정당으로 하려니까 이거는 정말 위헌에 걸리잖아요. 그런데 국가 보조금 문제는 저끼리 법 통과하면 돼. 아무것도 법 통과하면 돼. 그것도 위헌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당 대표 나가겠다는 박찬대가 그걸 들고 나왔어요. 네. 이거 쉽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그럼 스스로 국민의힘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 당하려면 스스로 해체. 정청래를 밀어줘야 되나? 그게 국민의힘은 정청래를 밀어줘야지. 정청래는 더 독한 법 들고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정청래는
뭐 목소리는 큰데 목소리는 큰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제가 정청래하고 오랜 기간 해봤잖아요. 여야로. 근데 뭐 야 박찬대 그걸 보고 아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네. 똑같이 보복하는 거야.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국가보조금 다 내놔라. 그럼 434억 매달 내놔야 되는데 그거를 똑같이 보복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그 정당의 그 공정성에 대한 헌법적 위반이 되죠. 알겠습니다. 정당 독립성에 대한 헌법적 위반이 되는 거죠. 대표님 그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저 이재명이가 트럼프도 못 만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위성나기가 가갖고서 뭐 정상회담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확답을 못 얻으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일단 만나는 걸 목표로 지금 뭐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워딩을 했어요. 그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국 대통령 만나는 게 외교 목표가 됐냐? 아, 정말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냐 싶은데 이것들이 수단과 방법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하면서 느닷없이 김종인이를 특사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4년 전에 트럼프한테 이 전문용어로 미친놈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광인. 그러다가 이현주까지 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을 너무 미국은 특사 오면은 그럼 모를 줄 아나 조사를 다 하잖아요. 이미 지금 한국에서 뭐 이런 유튜브 방송을 다 보잖아요. 네. 그래 보니까 이미 올 때부터 찬밥이다. 만나는 주겠지. 특사하는데 안 만나주면 이제 외교 단절인데. 근데 결국은 만나는 줄까요, 진짜? 만나 주겠죠. 만나 주는데 결국은 이 이재명의 리스크, 예. 소위 리스크에다가 리스크를 더하고 더했잖아요. 반미주의자 총리, 예. 친북주의자 국정원장 예. 이런 리스크를 다 더했는 상태에서 만나자 하니까 그래 잘 됐어. 미국은 그래 너의 리스크가 우리의 기회야. 계속 울고 먹습니다. 네, 예, 계속 그러면서 방위비도 이제 100억 불 내라는 거잖아요. 방위비. 예, 10배. 방위비 100억 내면은 지금 한 10억 달러 정도 내고 있는데. 1조 5천억 정도 내는데 13조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조 5천억을 더 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방어할 수 있겠어요? 뭘 줘야지 방어합니까? 전자권 한 수를 주겠다고 지것들이 카드라고 지금 만짝거리고 있어. 그래서 빨리 정권다운 정권으로 가려면은 미국을 오른쪽에 두고 가라. 그렇지 않고 가면은 계속 피해는 한국 국민들의 세금만 피해 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걱정되는 게 요즘 한 달 사이에 이 상법 개정 또 이번에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구성됐잖아요. 얘들이 낸 거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해가지고 미국의 주주자본주의 해가지고 행동형 펀드들이 막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걸 지금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걱정하는 게 문재인 때 그 잘못된 경제 정책, 사람이 마찰을 끄는 형태의 그런 경제 정책이 실패했듯이 또 미국의 실패한 정책을 들고 이제 코스피 5천 위원회에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네. 야, 이거는 경제적으로 사회주의화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정신 차려라.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 정신들 좀 차리고 더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손은 깃발은 쥐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 오늘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재구속 수감이 된 그 날의 아침이라 많은 분들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좀 상해 있어요. 또 충격도 받고 실망도 하고 그런데 예, 대표님 7년 8년 넘게 어쨌든 뭐 길거리에서 버텨온 것 아닙니까?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힘 주시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17년 1월부터 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이달 8월 30일이 창당 8주년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목숨 걸고 강하게 문재인 정권 5년 또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정부 정말 제발 좀 잘해달라 이렇게 싸우고 이재명 독재에 대한 그러한 부분과 싸웠는데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고 그 누군가가 내가 됐을 때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좀 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파 국민들이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나라는 더 힘든 상황으로 가고 그 역할을 해야 될 국민의힘이 더 역할을 못하니까 힘들지만은 네. 결국은 대한민국이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는 민초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민초들이 학도연군, 독립군, 의병 등등 모든 민초들이 국가가 어려울 때 일어나거든요. 그런 민초들의 행동이 필요할 때다. 저는 그래 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의 특별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